안녕하세요. 물된동산 책속진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이라는 1인 기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버크 해지스라는 분이 지었는데요. 파이프라인 우화를 지은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굉장히 얇고 또 쉽게 읽을 수 있어서 그 1인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데 굉장히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읽고 또 반복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정말 이 책을 마르고 닳도록 읽으면서 저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책이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1인 기업 10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10가지 원칙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원칙 1. 책임을 져라. 원칙 2. 꿈을 지니고 그것을 발전시켜라. 원칙 3. 믿음의 힘. 원칙 4. 행동하라. 원칙 5. 모든 것은 자세가 결정한다. 원칙 6. 생산적인 습관. 원칙 7. 감정을 절제하라. 원칙 8. 성공을 준비하라. 원칙 9. 인생의 균형을 추구하라. 원칙 10. 변화당하지 말고 스스로 변화하라. 네, 이렇게 10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인생의 하인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마이클 거버는 비즈니스에 실패하는 이유는 경쟁이나 자금 부족, 불성실한 직원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원인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비즈니스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반영하므로 사업자는 사업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반영한다. 여러분의 생각이 나약하면 사업도 나약해진다. 여러분이 조직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사업도 조직적일 수 없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변해야 성공할 수 있다. 서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23세 무렵에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을 선물하게 되었대요. 처제 수잔에게. 그 책에 보면 나는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찾는 대신 해야 할 이유를 찾아 나를 더 발전시키겠다는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모든 성공적인 사업은 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던가? 자세라는 말은 회사의 이미지나 브랜드명과 동의어가 아닌가? 인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이끌고 나가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이제부터 10가지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책임을 져라. 삶의 과제는 우리의 재능을 최대로 발휘하고 몸을 비롯하여 신이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문제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당신이라는 1인 기업, 즉 여러분의 일이나 건강, 재정 상태, 인간관계가 결코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비난하고 싶은 사람이 경찰관이든 정치가든 부자든 보수주의자든 아니면 그 누구든 남이라는 1인 기업을 비난해서는 당신이라는 1인 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당신이라는 1인 기업이 성장 및 발전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2장, 꿈을 지니고 그것을 발전시켜라. 지상의 모든 성취와 부는 아이디어나 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꿈은 우리를 끌어올려주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꿈은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힘이 있다. 꿈은 우리의 역량을 높이고 비판과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보호하는 힘이 있다. 1단계, 꿈을 생각한다. 2단계, 꿈을 구체화한다. 3단계, 꿈을 계획한다. 꿈을 보다 잘 생각하고 구체화하고 계획할수록 그 꿈을 실현할 가능성은 커진다.
비전이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기술이다. 마음이 맞는 부부는 비전을 공유한다. 함께 꿈꾸기를 멈춘 부부는 서로 멀어지기 시작한다. 꿈을 계획한다. 사업 계획이 없는 신규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꿈을 계획하는 3단계. 첫째, 개인적인 사명선언서를 기록한다. 둘째,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분화한다. 셋째, 매일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한다. 목표를 기록하는 방법. 먼저 종이를 5장 준비하고 각각의 종이마다 맨 위에 OF라고 기록한다. OF란 믿음, 페이스, 가족, 패밀리, 친구, 프렌즈, 재정, 파이넌스, 건강, 피트니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각 종이의 왼쪽에 다음의 내용을 기록한다. 3에서 5년 장기 목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단기 목표, 30일 정도의 당면 목표. 매일 해야 할 일의 목록만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리하여 매일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한다. 3장 믿음의 힘. 여러분이 그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해낼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재주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성공한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을 보면 깊은 매력을 느낀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자세는 부정적인 일을 끌어당긴다. 믿음의 혜택. 깊은 신앙심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등의 사회적 관계에 몸을 맡기는 것은 건강에 결정적인 이득을 준다. 어쩌면 의사들은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증제를 처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처방전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시오. 결국 자신보다 신을 믿고 삶의 이유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운이다. 4장 행동하라. 하늘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다. 끝없이 미루는 것은 만성적인 사망 상태다. 최고의 기업들은 말로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다. 오늘 무엇을 했는가? 언젠가 우연히 미루기와 관련된 작자 미상의 시를 읽게 되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했던가? 내년에 많은 일을 할 계획인 나는 오늘 무엇을 했던가? 앞으로 많은 돈을 기부할 생각인 나는 오늘 무엇을 주었던가? 미래에 멋진 저택을 짓고 싶은 나는 오늘은 무엇을 지었던가? 달콤한 몽상은 행복에 젖어들게 하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그렇다. 누구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했던가? 작은 행동일지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커다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동이 얼마나 크고 강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가이다.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일찍 일어날 수 없는 이유, 매달 봉급의 10%를 저축할 수 없는 이유, 체중을 줄일 수 없는 이유, 운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정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변명을 찾는다는 사실이다. 5장 모든 것은 자세가 결정한다. 부정적인 사람은 세상을 냉소주의로 색칠한 검은 안경을 통해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의욕의 눈초리를 보내며 비관적이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은 세상을 낙관주의로 칠한 장밋빛 안경을 통해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좋게 대하며 늘 다정하고 따뜻하다. 재난 속에는 커다란 가치가 숨어 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도록 해주신 신께 감사드리자. 친구는 당신의 비전을 키워주거나 아니면 당신의 꿈을 좌절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나쁜 자세를 지닌 친구와는 적은 시간을 소비하고 좋은 자세를 지닌 친구와는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6장. 생산적인 습관. 습관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면 기존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잠자는 습관을 바꿔 원하던 것을 이루었다. 잠자는 시간을 2시간 줄여 생산적으로 활용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습관을 결정하고 습관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습관을 통제할 줄 알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도 지니게 된다. 생산적인 습관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의 습관이 즉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열매가 맺히고 또한 익으려면 몇 년이 걸린다. 분명한 것은 생산적인 습관은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7장. 감정을 절제하라. 탐욕이나 질시, 편견, 미움 같은 감정이 이성 위에 군림하면 우리는 재난을 피할 수 없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결국 인생이 뒤바뀔 수 있고 심지어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다. 감정을 절제하라는 것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을 절제하라는 것은 감정이 인생을 향상시키도록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을 절제하라는 것은 감정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려움 관리하기. 두려움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이해하고 두려움을 방해 요인이 아니라 동기 요인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근심 관리하기. 근심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근심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시도하는 것이다. 근심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근심은 상상을 남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따라서 여러분이 상상을 관리하면 근심을 관리할 수 있다. 열정 관리하기.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협은 없다. 8장. 성공을 준비하라. 일반 지식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돈을 버는 데는 거의 소용이 없다. 나폴레온이 이렇게 말했다. 성공의 비결은 전문 지식에 있다. 졸업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교육을 시작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를 얻는 4가지 수단. 지식과 정보를 얻는 4가지 수단이란 책, 테이프, 세미나, 그리고 대인관계를 말한다. 하루에 책을 10쪽씩 읽는다면 우선 시간 관리에 관한 책을 읽어라. 그 다음엔 동기부여에 관한 책을 읽어라. 긍정적인 정보를 읽는 것이 좋다. 9장. 인생의 균형을 추구하라.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 무엇을 얻으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것이 삶의 균형이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다. 매일 밤 피자를 실컷 먹고 디저트로 커다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는 없다. 적절히 균형을 잡으려면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몇 가지 일은 포기해야 한다. 삶에서 OF 유지하기. 첫째 믿음, 둘째 가족, 셋째 건강, 넷째 친구들, 다섯째 재정. 믿음의 힘. 기도는 의학이 풀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신비 중 하나다.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바퀴살. 만약 여러분이 성공한 사업가들과 사귄다면 여러분은 분명 사업에 성공했거나 앞으로 성공하게 될 것이다. 10장. 변화당하지 말고 스스로 변화하라.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투표를 통해 변화를 멈추겠다고 결정할 수도 없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힘은 변화를 수용하는 데서 나온다.